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지난 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국힘당의 뼈를 때린 타골 발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단독 발의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는데요. 이후 180일, 6개월여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자동 부의됐고 마침내 이번 달 2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 건데요.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실 안 봐도 비디오일 텐데요. 100%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자신의 발등을 찍는 악수가 되고 말 텐데요. 총선을 몇 개월 남겨두고 내린 윤 대통령의 결정이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지게 될 테니 관전하는 재미가 쏠쏠할 듯합니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판결 두 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이고요. 하나는 권오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법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법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드러난 형태가 수사와 판결일 텐데요. 그 수사와 판결이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 타당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성보다는 훨씬 더 일반성들이 강조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복잡해지고 추상성들이 강화되면서 전문가들의 용어가 난무하는 순간 저는 뭔가 일이 좀 복잡해지겠네라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판결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법과 그러니까 수사와 판결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원칙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이 대단히 낮은 것이고 국민들을 대단히 격동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수사가 되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증자들이 법원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한 70% 가까이가 특검을 해서라도 이런 이 잘못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탈탈 털고 있듯이 거기에 대한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열성적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판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법률가로서의 의견은 그렇게 나누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 사안은 어차피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심플한 사안이고요.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정말 반성한다면 김건희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4%에 이르렀다며 이미 법원도 주가 조작 일당이 김건희 씨의 계좌를 불법 시세 조종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까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 흔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검찰은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 김건희 씨의 의혹을 일괄 무혐의로 처리하고 주가 조작 사건은 차일피일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망신주기식 소환을 반복하며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며 과거의 검찰총장 배우자라고 봐줬고 이제는 대통령 배우자라서 감히 수사할 수 없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특검법만이 김건희 씨가 성역이 아님을 윤석열 정권이 유검무죄, 무검유죄 정권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동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쌍특검 법안이 이번 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거죠. 특검. 특검 네,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말씀하시는 50억 건가요? 김건희 쌍특검. 예. 그게 뭐 지금 상으로는 표결되면 통과될 텐데 대통령 거부권 이슈가 있을 거죠. 거부권이 사용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최대 한 5에서 10%까지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쓰게 되면 지금 뭐 30% 중반대 나오는 게 네. 30 초반대 혹은 20%뭐 중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당은 되게 급했던 것이 비명계나 이런 쪽에서 그 전에 움직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한 150석 이하의 의석을 떨어지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관망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영향이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12월 27일이 뭐 그 날짜를 거론하면서 그 전에 사실 많이 나왔던 해석들은 본인이 뭐 옛날에 뭐 박근혜 비대위 합류했던 그 날짜여서 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요것뿐만 아니라 특검 이슈가 그때 전국을 이제 크게 흔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뭐 그 흐름을 타고 갈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거군요. 전 탈 생각은 아닌데요. 그냥 파도는 원래 제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을 거다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고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특검이 보통 한 6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칠 텐데 30일에서 60일 사이의 준비 기간을 거칠 텐데 그러면은 2월 달부터 특검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예. 2월 달부터 특검이 돌아다니면 4월 10일 선거인데 그때부터 이제 막 여기저기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소환하고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매주 기사가 그게 나오겠죠. 네, 그 흐름대로라면 그거는 총선 치르나 말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서도 마이너스 5점 당하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10점 당하고 가야 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약간 그 인생의 교훈이라 생각해야 되니 어쩔 수 없다. 무대 얘기를 자꾸. 네, 이런 건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어쩔 수 없다.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는 올 연말쯤 전국이 출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건 김건희 씨를 향한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되면 국정 수행 지지도가 크게 떨어질 거라는 분석인데요. 이를 기회로 신당 창당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도 언제 돌변에 두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하여간 이 요물 같은 마삼중의 농간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이 전 대표는 10일 CBS 유튜브 채널 로컷의 지지율 대책 회의 코너에 출연해 12월 말 이후에 큰 게 온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인터뷰 직전 김종인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 주재로 이뤄진 오찬 회동에서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은 저보다 템포가 좀 빠르신 것 같다며 지금 시점에 뭐 하나 온다 해서 패들링을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뒤에 더 큰 파도가 온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12월 27일이라는 구체적 날짜를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김건희 특검이 지금 상황이면 통과될 텐데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되느냐 하는 이슈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대 5%에서 10%까지 출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만약 거부권을 안 쓰면 특검이 내년 2월부터 돌아다니면 4월 11일이 총선인데 그때 막 여기저기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소환하고 이럴 것 같다. 그러면 총선 치루나 마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건 알면서도 마이너스 5점, 10점 당하고 가야 하는 지점이라며 과거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에 빗대 이런 건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비아냥댔는데요. 정치를 이렇게 진정성 없이 하는 정치인이 있었던가요? 마치 무슨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정치를 대하는 그의 모습에서 교묘한 꼼수와 잔머리의 셈법으로 상대의 허점만을 노리는 얇디얇은 천박한 정치 하수의 모습을 봅니다.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요즘 김어준 총수가 자주 사용하는 짜치다는 말이 여기에 어울릴 듯한데요. 정말 짜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더 살롱 코너에 출연한 강유정 교수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액션이 없는 정치인, 해프닝만 있는 정치인, 그냥 매개변수로만 존재하는 정치인, 자기 정치가 없는 정치인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어 같은 코너에 출연한 류근 시인도 명언을 남겼는데요.
안철수는 은퇴 시점을 놓친 늙은 여가수 같고 이준석은 데뷔 시점을 놓친 늙은 연습생 같다는 말. 어쩌면 표현도 이렇게 문학적인 촌철 살인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감이 절로 되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신당을 하든 신당을 차리든 그건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이 일행들하고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좀 험담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준석 대표가 그걸 듣고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그게 기사야. 아, 이게 대석특필했어.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 시끄러워서 도대체 얘기를 못 하겠는 누군지 거예요. 몰랐지 그때까지는. 아니 알죠. 목소리 들으면은 바로. 네. 네, 그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건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웬만하면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하는데 자꾸 너무 시끄러워서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방에서 눈치 없이 계속 이준석 욕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안철수 씨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이랬어요. 제가 뒤에 우리 당 의원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들한테 얘기한 줄 알고 대표님 여기 안철수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뒤에 의원님한테 앞방에 있어요 이렇게.